일단은 제일 먼저 뭐 가장 최근 뉴스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이 지명에 관련된 이야기. 어디에서는 한덕수의 난이다. 어디에서는 이 뭐 월권 아니냐.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그동안은 임명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예, 오늘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대법관 후보 중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를 대법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하고 있던 걸 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무슨 저 2+2 무슨 옵션처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4월 18일이 되면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이 나는데 그 후임으로 이 2명을 지명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그 지명이 된 2명이 누구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고 아침에 저는 방송 중에 다른 방송을 하다가 이 속보를 봤거든요. 네. 내가 아는 그 이완규가 맞나 이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양파 총리라는 말 예전에 들어보셨죠? 까도 의혹이 나는 양파 총리. 한덕수는 가지 총리. 참 가지가지 한다. 나쁜 짓을.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 역사의 길이 남을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대통령 추천, 국회 추천 그리고 대법원장 이렇게 그렇죠. 나눠지고 있는데 국회 추천 몫은 사실상 국회가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요식행위처럼 해야 되는 거 안 해요. 위헌이라고 지적받는데도 안 하고 계속 소위 뭉개고 있다가 갑자기 차기 대통령이 사실은 지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대부분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거죠. 이거 지금 위헌이라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저 정도 분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할 만하지라는 사실 뭐 문영배 재판관하고 김영주 재판관이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죠. 예. 어른 김장하 선생의 어떤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제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면서 사회 약사를 돌보는. 근데 이 이완규 누굽니까? 이른바 안가 3인방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동조범으로 사실상 뭐 구속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인물을 어떻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완규 그 유명한 안가 회동 4인방 아니에요? 그 13회 그 난리 나고 예. 내란 직후에 안가에 모였다. 누가 모였냐 잘 보세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이 4명 모여서 뭐 한 거야? 2차 개헌 모의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휴대전화 한 3명 정도가 교체했다. 이거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야? 의혹이 이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은 내란 동조라던가 아니면 내란에 적절로 가담한 걸로 공수처에서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인물이지 이런 사람을 지금 헌법을 수호해야 될 마지막 보루라고 부르는 헌법재판소 헌법 후보로 임명해? 이거 누가 봐도 내란 세력의 부역자라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만하다.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참 나쁜 짓 가지가지 한다. 가지 총리라고 부르고 싶네요. 예. 가지가지 하는 가지 총리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이제 사실은 뭐 너무 저희가 멀리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최근에 어쨌든 윤석열 씨는 파면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라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라는 자가 과연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부여했는가? 국민들이 그런 권한 부여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가장 최근에 한덕수 이 권한 대행과 관련돼서 이제 국무총리 당시에 탄핵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면서 제한적으로 당연히 이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예. 가장 최근이에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해서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분노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법 5조에 정당 이런 자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그 부여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이 재직한 시기가 2022년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지금 3년이 안 돼, 만 3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이게 원래 캠프 때까지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법제처장이 되고 나서 지금 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3년이 지금 안 된 거죠. 안 된 상황에서 이게 과연 후보자 자격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이제 요 논란부터 일단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다른 얘기 할 거 너무 많은데 이 얘기만 지금 저희가 오래 할 것 같아서. 그렇죠. 아니 그리고요 이게 한덕수 혼자의 짓인가 아니면 윤석열하고 내통하고 있는 것인가. 아, 그렇죠.
아니 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윤석열이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고 있고 한덕수는 그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의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날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60일 정도 후면은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60일도 채 안 남았죠 이제. 네. 아니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또 지금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도 그렇죠. 합류하셨고 예. 많은 헌법학자들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갑자기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사람을 본인이 지금 왕노릇하듯이 임명해 이것도 너무 의심스러운 거고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입니다. 예.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내란 부역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이분 이제 큰일 났다는 게 우리 과방위의 투사 최민희 위원장님이 당장 또 입장을 내셨어요. 예. 왜냐 옛날에 그 방통위원 인사해가지고 최민희 위원장에게 딴지 거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제처에 그것을 유권 해석을 맡겼다는데 법제처가 질질질 끌고 안 했습니다. 당시 법제처장이 이완규 처장이었고. 기억이 예.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제처장 할 때 이미 방통위를 장악하려는 일을 하면서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윤석열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이런 행태를 하니까 뭐 한덕수의 난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뉴스 나온 순서대로 그리고 뭐 시민들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지하는 순서대로 보자면 자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는 하나. 네. 지난번에 헌재에서 이제 탄핵 심판을 받을 때 몇 가지 정리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으로 하자면 국회에서 200석이 있어야지. 그렇죠. 예, 정족수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게 헌재에서 판단하기를 151석 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국무위원하고 급이 같다. 그렇죠. 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있어서 본인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때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걸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완전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지명한 후보자들은 적절하냐. 그렇죠. 예, 이 이야기를 지금 두 분이 이완규 법제처장 관련해서 얘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뉴스를 접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뭐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 스마트폰에 오는 속보들을 보는데 가처분. 가장 이상적인 건 미친 거 아니야라는 그렇죠. 제정신이 입장을 아니다. 냈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오바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좀 오버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냈고 그러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법사위 단위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한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효력 정지를 가처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절차적으로 진행하겠다. 여기에 이제 우원식 의장도 후보자 지명되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안 받겠다. 지금 이런 입장까지 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한덕수는 왜 그랬을까? 여기에 이제 딱 꽂히는 지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본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가 무려 6년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어떤 정부가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든 사실 국회가 충돌할 여지가 큰데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우리식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한 축으로는 있다고 보고 또 한 축으로는 저는 윤석열이 내가 먹으려고 네가 좀 먹어라 이렇게 시켰냐? 이런 의심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막 분산되고 있잖아요. 뭐 개헌 얘기 나오다가 국민의힘이 개헌하자 이러고 갑자기 또 한덕수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헌법재판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이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분란을 일으켜서 헌법재판소를 희화시키려고 하냐? 도대체 무슨 목적이냐? 헌법재판소를 제대로 세우려는 진정성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양쪽의 의도가 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왜 뉴스를 뉴스로 덮는다. 네. 검찰이 그동안 많이 해왔던 언론 플레이의 어떤 스타일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래요. 뉴스가 연일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제 개헌 문제 나오고 또 정당들 사이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슈가 이슈를 덮고
내란 진압이 아직 채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헌법 수호 세력들의 어떤 기류와 정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수계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파면된 지 지금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나흘도 안 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이런 일이 터지니까 실제 이 한남동 관저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을 지금 빼내지도 못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심지어 알 수도 없는데 증거인멸 시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우려와 어떤 분노가 이 헌법 수호 세력들에게 있는데 지금 여론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A, B, C, D 여러 문제에 쏠려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성격으로 하나를 던진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예. 그 우파 유튜버들이 뭐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우리 박영식 평론가의 특장점입니다. 그 채널들을 굉장히 열심히 봐요. 아니 왜냐면 다들 안 보시고 피곤해하실까봐 제가 대신 봤는데 제일 뭐 유명한 분들 거 많이 봤어요. 뭐 이제 윤석열 씨가 평소에 즐겨봤던 유튜버들 중심으로 좀 봤더니 자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덕수가 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5대3으로 일단 만들거나 약간 보수 성향 쪽으로 5대4 구도로 만든다. 그러면 그 이후에 민주당을 내란 선동 혐의로 위헌정당 해산 심의를 제청하고 민주당을 해산시키면 된다. 라는 식의 그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주장 같지만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한 윤석열의 내란 파면 결정을 하는데도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그 답을 못 내가지고 지지부진한 순간들을 보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 정권이 만약에 세워진다고 하고 범야권 중심으로 정권이 세워졌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문제를 다툰다고 해보십시오.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못 먹는 밥에다가 소금이라도 뿌리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이고 실제 이거를 드라이브를 걸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툰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정 운영의 어떤 뭐랄까 정당성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지 총리가 아니라 놀부 총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우리 정도면? 지금 박영식 평론가 얘기한 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일종의 그걸 뭐라 그러나요? 거울 효과라 그러나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정당 해산까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내란의 동조 세력이었고 내란을 함께 했던 사람들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뉴스가 나오니까 이 뉴스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 그럴 타이밍이느냐. 개헌 얘기 나왔을 때도 똑같았고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 나올 때도 똑같은 게 그거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 흔히들 말하는 내란의 종식. 대통령 파면이 내란의 종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곳 저곳에 내란 세력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권력기관 곳곳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작동하여 증거를 인멸하건 아니면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범행을 저지르건 뭐 뭐든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따라서 그 부분에 지금 뭔가 국력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자꾸 뉴스가 뉴스를 만들고 이슈가 이슈를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이 분산시킨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누가 득이야?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윤석열은 아직까지 관저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장 상징적인 게 그거예요. 윤석열이 관저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중진 의원인 나경원 의원 불러다가 사실상 이것저것 지시하고 상황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관저에서. 우리가 이 본질을 명확하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빨리 재구속하고 증거인멸 못하도록 증거 압수수색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있어서 뭐 비화폰 관련된 거, 서버 관련된 거 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 내란 잔당 세력에 대한 정리도 아직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세력이 있지 않냐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약간 기획적으로 역할 분담을 준 게 아니냐고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 어물쩍 물타기 해가지고 또 뭐 선거 치른다고 하는데 아니 내란 수계로 파면된 사람이 지금 본인들의 당원 1호예요. 이런 문제 정리 안 하고 물타기 하면서 계속 야당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한덕수 뒤에 누가 있느냐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한덕수 스스로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윤석열이나 김건희 이제 이 두 사람이 이른바 이제 장막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 충분히 제기가 가능하고 장막 정치라고 그렇죠.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윤석열이라는 특수부검사 출신의 사람들이 국민 알기를 좀 우습게 알잖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언론 프렌들리하게 혹은 언론을 지배하면서까지 여론의 향배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동물 감각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신이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언제 재구속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은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은 언제고 실제 검찰 쪽에서 손 쓰지 못할 것이다.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지규현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사법부에서도 직권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나를 재수사하지 못할 것이다. 뭐 등등의 이런 오만함이 묻어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찰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는 사이에 모든 변수와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이른바 이제 여론을 다 흐리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시간 싸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4월 4일에 그거 파면 결정 나고 나서 토요일 하루 일요일 오전까지 잠깐 쉬어봤던 것 같아요. 진짜 한 48시간도 우리는 뭔가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화요일에 또 이런 주제를 제가 논의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가 있으니까 설명을 하고 뉴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인데 이 뉴스를 지금 다루는 것이 그리고 이 뉴스에 이렇게 에너지를 쏟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지적 방위평론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댓글창에도 보면 올라오는 댓글들이 대부분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어요 라는 겁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이고 그 추운 날 키세스가 되고 남태령고개에서 사람들이 서로 어깨 걸고 연대했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이 일련의 뉴스에 얼만큼 포함되어 있는가. 개헌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지금 이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웃긴다. 맞습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우리가 얼굴 보고 이름 알만한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 나라를 다 운영해 먹는 것이냐, 시민들의 목소리나 시민들의 의지는 어디로 빠져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꼭 한번 짚고 싶었고.